교수님 외래가 끝나고 가실 때 저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뛰어가서 엘리베이터 눌러야 돼. 누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써져 있어요. 1년차는 뛰어가서 엘리베이터를 누른다. 그게 써져 있어. 뭐하니? 주니어야. 휴지요. 휴지? 영어 뭐지? 티슈. 수술방에 티슈가 어딨어. 테이프지. 1년차가 첫날에 긴장감이 너무 없네. 죄송합니다. 병원은 위계질서가 되게 강력하고 군대나 다름없는 조직이에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안 돼요. 왜냐면 환자의 건강을 다루는 건데 한 일의 실수라도 있으면 환자의 건강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치료하러 왔다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조직이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실수를 할 확률이 덜하기 때문에 윈년차 말, 교수님들 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위계질서가 되게 강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폭력은 안 되지만 옛날에는 많이 때렸어요.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옛날에 학생일 때 학생도 이제 수술장 들어가서 구경하거든요. 이렇게 수술장에 들어가면 교수님, 그다음에 펠로우, 어시스트하는 레지던트 2명 이렇게 4명이서 수술을 해요. 배를 열어놓고 이 환자의 어떤 일생일대의 순간이고 되게 중요한 순간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담도암 수술이었어요. 수술이 엄청 오래 걸려요. 담도암 수술은 막 10시간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인턴 선생님이 있었죠. 교수님, 펠로우, 레지던트, 인턴 선생님 이렇게 넷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인턴이 할 수 있는 거는 환자 배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술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구를 잡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간을 제껴 놓으면 그 간이 움직이지 않게 기구로 버티고 있거나 배를 갈라서 열었잖아요. 안 잡고 있으면 다시 다치니까 이렇게 잡고 있거나 이런 일을 주로 하는데 그 인턴이 이제 몇 시간 동안 수술하니까 지쳐가지고 졸아가지고 도구를 놓친 거야. 놓쳤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보비라고 이렇게 지지는 거랑 뭐 이런 거랑 수술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껴져 있던 간이 이렇게 다시 덮인 거예요. 교수님이 바로 주먹이 날아가더라고 진짜.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내가 그 환자였으면 그 때리는 게 맞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야지. 생사를 헤매고 있는데 저러는 건 좋은데 간을 놓치고 막 이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이제 위계의 질서가 강력해야 한다는 이유가 병원에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컷. 국 끓일 거야? 버려야지. 그것까지 알려줘야 하니. 주니어야, 그거 네가 치우면 될 걸 왜 거기에 올릴까? 그건 또 어느 병원에서 배운 거야? 종로율제. 야! 이물질을 수술 필드에 두는 거는 슬려서 뱃속에 들어가라는 거야. 얼른 안 치워!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얘가 왜 이걸 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컷만 하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얘가 지금 어리버리 하잖아요. 짱돌이라는 말도 되게 많이 써요. 뭐 얘가 이제 컷하는 장면이 나오길래 아, 컷 가지고 혼나겠구나 했는데 또 컷은 잘했는데 이 실을 들고 있다? 이제 사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보통 이 컷을 할 때 교수님 마음에 들게 컷을 해야 돼요. 그런 거조차도 그 선배한테 들어요. 들어가기 전에 너 컷할 때 이 교수님은 몇 센치로 컷을 해야 되고 가위를 한 손으로 잡으면 쫓겨나고 이 정도로 디테일 있게 지시가 들어갑니다. 우리 인계라 그러는데 이걸 다 숙지하고 들어가야 돼요. 수술장에. 아까 처음에도 뭐 마귀알몸 뭐 이런 거 인계 받았잖아요. 얘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나왔기 때문에 인계 받은 대로 말한 거예요. 저 레전드 1년차 때는 제가 너무 존경하는 의사님인데 되게 무서우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인계할 때 어떤 것까지 인계를 받았냐면 교수님한테 전화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무서우니까 전화할 때 막 두근두근 심박수 막 올라가요. 근데 6번까지 배를 울려서 교수님이 안 받으면 끊으셔야 됩니다. 이게 딱 거기 나와 있어요. 의학적인 거 말고 예를 들면 교수님 외래가 끝나고 가실 때 저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뛰어가서 엘리베이터 눌러야 돼. 누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써져 있어요. 1년차는 뛰어가서 엘리베이터를 누른다. 그게 써져 있어. 지금 생각하면 참 웃을 수 있는데 당시에는 되게 중요한 일이었죠.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거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깨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1년차인데 4년차가 가서 잡았다. 그러면 이제 혼날 각오를 해야 돼. 뭐 선생님 걸어 다니시네요. 뭐 이런 말 들어야 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걸 말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아요. 이게 혼나야 돼요. 저렇게까지 혼내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가끔 뉴스에도 나오고 하잖아요. 꺼즈 같은 거 안에 넣어놓고 수술 닫기도 하고 옛날에 뭐 어디서 귀걸이 떨어져가지고 환자 뱃속에 놔두고 꿰매버리면 이제 이물질이기 때문에 복막염 생기고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실이 뭐 다시 뱃속에 들어갈 일은 없지만 이 태도의 문제인 거죠. 정신이 없는 거지. 이물질인데 멀리 수술 필드에서 멀리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다시 여기 올려놓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병원이라는 게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까지 룰이 정해져 있고 그 룰이 왜 정해져 있냐면 환자 생명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룰대로 하지 않으면 혼나야 돼요. 꽉 잡고 있다가 나가서 버리겠습니다. 아니 실 들고 지금 나가 당장. 그래서 이제 쫓겨나요 이렇게. 지금 당장 필드에서 나가라고!
산모분, 이거 되게 불편하고 아주 많이 아플 수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뭐야? 왜 지금? 왜? 네? 올풀이에요. 제가 교수님한테 전화 드릴게요. 지금 갑자기 올풀됐으니까. 뭐라고? 지금 뭐가 어쨌다고? 올풀입니다. 이호선 산모 지금 올풀이에요, 교수님. 예, 소정민인데요. 지금 들어간 분만장 산모 빼세요. 당장이요. 다른 산모 먼저 나올게요. 올프린 산모가 에피듀랄도 안 하고 있는데 평안하게 식사하셨냐고 인사도 하고 표정도 참 밝고 그러시네.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올프린 건 내 분노밖에 없어. 배우분 연기를 참 잘하시네요. 저희 교수님 같아요. 저 레지던트 생활할 때 이제 교수님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냐면은 이런 말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교수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상처를 주는 말을 되게 잘해요. 이런 말들. 이런 실수는 뭐 이제 우리가 이걸 피지컬 이그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의사의 어떤 경험과 촉진으로 이제 환자의 상태를 이제 보는 거예요. 영상의학적 소견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초음파. 그러기 전에 아주 옛날부터 톤으로 측정해서 태아가 언제 나오는지 산부인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경험이 낮으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내과 같은 경우도 청진 같은 걸 하죠. 깨끗한 폐인데 뭐 폐렴이 뭐 심각합니다 이렇게 노티를 한 거죠. 근데 사실은 폐렴이면 열도 나고 환자가 처져 있고 해야 되는데 환자 너무 멀쩡한데 막 소리만 듣고 폐렴 이런 건데 뭐 이해는 가는 상황이에요. 교수님은 이렇게 혼낼 수밖에 없고 너무 당연하죠. 이렇게 해서 계속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수님이 너무 교수님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다 열렸어요. 나올 것 같아요. 방금 내지는데 올풀이 맞고. 올풀 뭔지 아는 거잖아, 그지? 맞아요. 애기 머리카락도 보인단 말이에요. 분만장 밀고 들어가. 나 3분 안이가 빨리. 네. 사랑은 호흡을 후후후후 짧게 힘주지 마요. 제가 처음이라 저 진짜 처음이거든요. 아니야. 멈춰. 이제 이런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산부인과 의사는 아니지만 이제 저의 뭐 짧은 지식으로 보면 이제 이분이 예를 들면 초산이면 최소한 이제 진통하고 애 나오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몇 시간이 걸리는 상황인데 경산부, 그러니까 애를 낳은 경우에는 애가 순식간에 슉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막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애가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빨리 받아야 되는데 애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좀 드라마적인 요소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분만장 바로 앞에 가면 되는데 애가 이렇게 나올 때 되게 중요한 순간이 있긴 있거든요. 그 순간에 이제 애를 받아야 신생아가 나올 때 모체로부터 산소를 잘 받아야 되는데 잘 못 받은 경우에 애한테 이제 데미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받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정도는 아니다. 어쨌든 되게 재밌네요. 복도에서 이렇게. 근데 사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빨리 넘기고 싶네요. 나왔네. 이 소리 뭐야? 아니지? 우리 산모. 그거 너무 풀매야 얘가. 물론 드라마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래 너무 그래요. 네. 완전 거짓골이거든요 1년차가. 그럼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1년차로 나왔던 그 산부인과 교수랑 사귀게 된 그 캐릭터 기억나는데 그분은 그지같이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잖아요. 배우분이 예쁜 걸 수도 있는데 눈물도 막 또르르 그러고. 산모가 분만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분만실 길바닥 한가운데서 애를 낳네. 경산이라. 아 경산이래네요. 초산이고 경산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지. 초산도 급속분만 컨디션이면 급속분만, 진행 속도 엄청 빨라. 모든 산모의 아기는 언제든 갑자기 예측할 수 없게 나온다. 오희영 선생 오늘 잘못한 게 뭘까? 2cm만 열렸다고 방심하고 환자 안 본 점. 진행 경과 인지하지 못해서 액티브 놓치고 그래서 분만 타이밍 예견하지 못한 점.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잘못입니다. 말이나 못하면 죄송합니다. 오늘 가서 감사기도 해. 뭘요? 산모랑 아기 다 괜찮은 거. 앞으로 한 번만 더 사고 쳐라. 진짜 마귀 할멈 만나게 해줄 테니까. 오글거려. 잠깐. 병원은 되게 이런 다정다감한 말들이 오가지 않습니다.
아주 냉정한 공간이고요. 사고가 없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다 긴장해 있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게 정상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게 정상이니까 뭐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대신에 잘못했을 때는 혼나는 거고. 저도 이제 옛날에 아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칭찬은 보호자나 환자가 하는 거죠. 같은 의사들끼리 칭찬하는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그 다음 문제를 또 해결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화도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2화요? 잘 안 볼 것 같아요.